네, 병원 가면 데스크에서 흔히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. 실손보험 있으세요? 라는 질문이죠. 그런데 무심코 이해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든 보험 사기,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피부과, 성형외과, 재활의학과, 한의원 이런 데 가서 접수대에 서 있을 때 실손보험 있으세요? 라는 질문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다 그러면 저런 얘기를 하죠.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라는 그런 이 병원 사무장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상식에 맞지 않은,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제안은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사례는요,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이 보도자료, 그리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건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. 실손보험을 타겟으로 한 나쁜 짓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. 병원이 주도하고, 그리고 이 보험가입자, 환자들이 동조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. 자, 성형이나 피부 미용, 그리고 이 라식이나 라섹 수술 같은 이런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 같은 것들이 많이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이 미용 목적이라서 이 실손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항목들입니다. 그런데 병원에서 이런 시술을 하면서 마치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그렇게 진료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서 이 실손보험, 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필라테스, 피부관리, 비타민 주사 이런 거 다 실손보험에서 커버되는 항목이 아닙니다. 자, 그런데 이 실손보험에는 이 도수치료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실손보험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. 이 필라테스나 피부관리, 이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서 이 병원과 짜고 이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 진료 확인서를 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그런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진료 확인서를 받아와서 낸다 그러면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실손보험금을 빼먹는 그런 걸 좀 막는 기제가 하나 있죠. 바로 자기부담금이라는 겁니다. 이게 실손보험을 타더라도요 10에서 20%는 자기부담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도의 이 자기부담금을 책정을 해서 이 실손보험을 좀 지나치게 이용하는 것을 막는, 좀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그런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요, 최근에는 이것도 피해가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냈다고 합니다.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. 바로 이 진료비를 부풀려서 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피해가는 겁니다. 자, 우선 병원하고 환자하고 짜고 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을 하는 거죠. 그 증액된 기준으로 보험금을 수령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보험금을 받으면서 이 자기부담금, 자기가 내야 되는 자기부담금을 커버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카드 취소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실제 진료비는 당초 청구됐던 것보다 낮은 실제 진료비는 현금으로 병원에 지불하는 식으로 해서 이 차액을 편취하는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. 자, 한마디로 이 진료비를 부풀려서 환자로서는 자기 부담금을 챙기고 병원으로서는 이 환자의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이 시술을 하는, 치료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이 진료비 부풀리기와 관련해서 아주 대규모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. 자, 11월 20일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. 공짜 수술에 234만원 주겠소. 하지정맥류 환자 위험한 거래. 이 하지정맥류라는 질병이 있죠. 이게 그 다리 같은데 혈관이 툭 튀어나와서 보기 싫어서 그거를 시술하는 건데요, 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이 환자들을 꼬셔서 대규모 보험 사기를 벌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. 자, 저거는 하지정맥류 수술은 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한 그런 항목으로 보입니다. 문제는 진료비를 부풀린 거죠. 그래서 이 수술이 진료비가 400만 원인데 이 원장과 이 환자가 짜고 630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준 겁니다. 자, 이런 짓 하는 병원 의사도 참 나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 의사는 이 소규모 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브로커까지 고용해서 아주 대규모로 하다가 그렇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어차피 저거는 병원이 주도한 거다. 이 환자로서야 그냥 병원이 해준다고 하니 그냥 응했을 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. 그리고 어차피 걸리면 그 돈 물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실제 적발 및 처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. 금융감독원 자료입니다. 자, 어떤 분이 성형 목적으로 이 눈 밑 지방 제거 그리고 눈썹 절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자, 저거는 이 실손보험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런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에는 이 도수치료가 항목이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병원 측 제안으로 이 도수치료 명목으로 이 진료 확인서를 받아서 이 보험회사에 냈던 거죠. 그래서
이 보험금을 편취를 했다가 바로 적발이 됐습니다. 자, 결국 저분은 기소가 됐고요. 결국 법원에서 이 벌금 100만 원이라고 하는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. 여러분, 벌금형이 뭐죠? 벌금형은 실형입니다. 전과입니다. 1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. 이 본인의 전과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뭐 본인의 승진이니 취업이니 뭐 이민이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저 안구건조증 환자 B씨의 사례도 금감원이 소개를 했습니다. 저분의 경우에는 이 실손보험으로 이 고액의 시술 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이 병원의 달콤한 제안에 현혹돼서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를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. 결국 기소유예되는 그런 일로 마무리됐습니다. 자, 아마 저분은 기소유예를 받는 과정에서 뭐 자신이 편취했던 보험금은 다 물어줬을 거고요.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반영이 돼서 아마 기소유예가 됐을 터인데 저 수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음고생과 그리고 금전적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자, 이런 식의 이 보험 사기가 큰 죄의식 없이 행해질 수 있고 또 별로 안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. 이 보험회사들은 이런 걸 추적하는 전담 조직들이 있거든요. 한마디로 전문가입니다.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이런 거래들을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건 되게 브로커 조직들이 껴있는데 이 브로커 조직들은 언젠가 한 번은 이 꼬리가 밟히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브로커 조직이 걸리면 그 브로커 조직의 꾀임에 넘어가서 여기에 응했던 이런 이 보험 가입자들이 대규모로 적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. 이번에 이 적발된 이 서울의 이 하지정맥류 수술하는 그런 병원도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험금 빼먹는 건요, 이 보험회사만 골탕 먹이는 게 아닙니다. 결국 이 보험회사들의 이 손해율이 올라가면 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피해는 이 바로 우리들 일반 시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. 자, 이 보험 사기의 한 축이 실손 보험이라면 또 한 축은 교통사고가 되겠습니다. 이 교통사고를 이용한 이 보험 사기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또 당해서도 안 됩니다. 금감원에는 이 보험 사기를 분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. 여기서 분석한 이 가장 보험 사기를 많이 당하는 그런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보험 사기 유형은 바로 저 두 가지라고 합니다. 우선 저 왼쪽을 보시면요, 이 파란 차가 이 피해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 빨간 차가 보험 사기 차량입니다. 자, 똑같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저 파란 차가 살짝 저 차선을 침범하게 됩니다. 그럴 경우에 바로 이 보험 사기 차량이 거기다 고의로 추돌을 해서 바로 문제를 삼는 거죠. 자, 이렇게 처음 가본 저런 교차로에서 저 라인을 좀 제대로 인식 못하고 라인을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. 그런데 이 보험 사기 차량은 저 교차로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저 차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그런 허점을 노려서 그대로 막아버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날 경우에 저 보험 사기 차량은 이 상대방의 과실을 강조하면서 뭐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저 두 번째 교차로 사고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. 저것도 이 파란 차가 피해 차량이고 빨간 차가 사기 차량인데요. 저거는 이 피해 차량에도 잘못이 있습니다. 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버린 거죠. 그런데 이 보험 사기 차량이 이 틈을 파고듭니다. 바로 그럴 경우에 그대로 갖다 박아버립니다. 자, 이거는 이 피해 차량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사기 차량으로서는 이 과실을 부풀려서 뭐 치료비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. 자, 물론 저 사고에서는 저 파란 차 피해 차량이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 잘못을 노려서 그 틈을 이용해서 고의로 박았다면 그거는 보험 사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교차로 사고도 많지만 이 진로 변경 과정에서 이 보험 사기도 성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왼쪽의 경우에는 저 파란 차가 피해 차량인데요. 이게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보험 사기 차량이 고의로 추돌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. 이때 보험 사기 차량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깜빡이,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을 흔히 문제 삼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험 사기 차량은 나는 직진을 했다. 그리고 당신은 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. 이 두 가지를 이유로 해서 이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게 우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경우인데요. 이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해서 우회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새 이 사기 차량이 덮쳐서 추돌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저 사기 차량의 경우에는 본인의 직진 차선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. 자, 결국 이렇게 진로 변경 과정에서의 보험 사기를 보면요, 이 운전자들의 작은 틈, 즉 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 우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작은 틈을 노려서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에 이 보험금을 빼먹는
그런 사기범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본인이 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는 이 보험 사기범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도로를 집중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조심하고 그리고 좀 더 방어 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이 사기범이 맘먹고 사기칠 경우에 이거를 막아낼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기로 밝혀질 경우에 내가 손해본 것들을 나중에 좀 보상받을 수는 없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이때 손해라는 건 어차피 보험금이야 뭐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줬지만 내 경우에는 이 보험료가 할증이 되죠.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. 자, 금감원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에 이게 나중에 보험 사기로 밝혀질 경우에 이 할증된 보험료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따라서 이게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저는 지금까지 이 생활 깊숙이 파고든 이 보험 사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